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원격학원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이상현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플레임오버라는 게 있습니다. 플레임오버.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도와 같은 통로 공간의 벽, 바닥 표면의 가연물에 화염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현상을 묘사하는 용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벽, 바닥 또는 천장에 설치된 가연성 물질이 화재에 의해 가열이 되면 전체 물질 표면을 갑자기 점화할 수 있는 연기와 가스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때 매우 빠른 속도로 화재가 확산될 수 있다. 통로나 출구를 따라 진행되는 화염 확산은 일반적인 구획 공간 내에 화염 확산보다 치명적일 수 있다. 이렇듯 통로 내부 벽과 층계의 천장은 비가연성 불연재료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숙박업소 같은 데 가보면 이게 옛날에 호텔에서 이런 화재가 많이 났대요. 숙박업소 가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복도 통로가 이제 이어져 있죠. 이렇게 돼가지고 땡땡땡땡땡 갔을 때 여기 1호, 2호, 3호, 그죠? 반대쪽에 4호, 5호, 6호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죠. 그죠? 쭉쭉쭉쭉쭉. 맞죠? 그럼 여기를 우리가 복도 통로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여기 창문 하나 달려있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얘를 많이 놨단 말이에요. 가연물을. 요즘은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요즘 복도 통로에 여러분들 가연물 잘 안 놔요. 놓으면 안 되고, 당연히. 그리고 이런 벽재료라던가 또는 천장재가 예전에는 가연물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가연물이 아니고 가연재료였는데 가연재료가 아니고 요즘은 다 불연재료로 설치하죠. 또 이제 방염처리라는 걸 하기도 하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많이 나아졌는데 예전에는 여기 가연물도 놓여 있었고 또 막 이런데 액자 같은 걸 달아놔요. 옛날에 가보면. 근데 이 액자도 결국은 다 뭐예요? 가연물이거든요. 요즘은 이제 이런 액자도 다 방염처리나 이런 것들을 해서 보통은 놓기 때문에 뭐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서 이제 만약 가연물에서 불이 났다라고 한다면 이 좁고 긴 한정된 공간에서 정말 빠르게 화재가 퍼져나가더라. 모든 게 다 가연물이다 보니까 복도 통로 쪽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되게 좁고 길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화염이 퍼져나가더라. 특히 어디 쪽으로? 이 창문 쪽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가보면 뭐 통로나 출구를 따라 진행되는 화염 확산은 일반적인 그냥 넓은 공간에서 나는 화재보다 훨씬 더 어떻대요? 위험하대요.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대. 그래서 우리는 요즘은 다 이렇게 설치한다고요. 불연재료로. 그래서 복도나 통로 공간 쪽에서 이렇게 좁은 곳에서 불이 나는 걸 우리가 이름을 플레임오버라고 얘기합니다. 플레임오버. 자,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외벽 외장재 화재도 뭐에 해당한대요? 플레임오버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이 플레임오버라고 얘기하면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내가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외부고 여기가 내부래요. 내부. 저쪽 건물 외부와 내부가 있는데 여기 외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벽. 근데 원래는 여기를 이제 우리가 비싼 재료로 해서 여기를 꽉 채워놔야 되는데 요 안쪽에 약간 싼 재료들로, 그러니까 겉에는 되게 좋은 걸로 설치한 것 같지만 요 안쪽은 싼 재료로 채워놓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막 이런 걸 설치하는 거야. 이런 거. 돈을 좀 아끼기 위해서 건축 시공사에서 스티로폼 같은 거. 예를 들어 해요. 예를 들어 하셨죠? 그러면 만약 불이 나잖아요? 그럼 이 안쪽에 이 스티로폼 자체가 가연성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불이 타들어가는 거야. 이쪽으로. 그럼 벽과 벽 사이에 불이 났잖아요. 그럼 여기도 결국은 복도 통로같이 어떻게 된 공간이에요? 좁고 밀폐되고 그저 쭉 이어져 있는 공간이고, 여기는 불을 끄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스티로폼 쪽에서 가연성 가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화재도 어디로 분류하기도 한대요? 플레임오버로 분류하기도 한다라고 지금 제가 하나 넣어 놓은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잘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름이 뭐예요? 롤오버. 연소 과정에서 발생된 가연성 가스가 공기 중 산소와 혼합되어 천장 부분에 집적된 상태에서 발화 온도에 도달하면 발화를 한다. 그래서 화재 선단 부분이 매우 빠르게 확대되어 가는 현상을 얘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앞쪽에서 제가 화재가 나게 되면 여기 천장 부근에 이제 뭐가 모인다라 그랬냐면 가스가 모인다 그랬죠. 이 안에 산소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제 가연성 혼합기 또는 연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여기에 모이는 거예요. 여기 쫙 천장 쪽에 모이는 거죠. 우리가 얘 이름을 뭐라고 한다 그랬냐면 천장 제트 흐름이다. 실링 제트 플로우다. 맞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알고 계실 게 뭐냐면 이 천장 제트 흐름도 지금 결국 가연성 혼합기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이렇게 모여서 위쪽에 이제 그러니까 제한됐다라는 게 뭐냐면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올라갈 공간이 없으니까 얘가 이제 옆으로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만드는 연기층을 우리가 또는 가스층을 실링 제트 플로우, 천장 제트 흐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시간이 지나면 이 가스나 산소, 그죠? 가스와 산소가 만나 있는 요 층도 결국 불이 붙거든요. 자, 불이 붙는데 그 천장 쪽에 불이 붙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롤오버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 불이 붙는 게 어떻게 불이 붙냐면 얘가 바깥쪽으로 흘러나간다 그랬잖아요. 흘러나가면서 그 흘러나가는 방향으로 불이 굴러다녀요. 아셨죠? 이렇게 굴러다닌다고요, 불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얘 이름을 뭐라고 한다? 롤오버라고 얘기해요. 아셨죠? 돌돌돌돌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롤케인 모양이다라고 얘기를 해. 롤케인 모양. 그래서 롤케인 모양으로 막 얘가 굴러다녀요. 이쪽으로 굴러다니고, 이쪽으로 굴러다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 불이 붙는 현상을 우리가 롤오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 출입구 바로 바깥쪽 복도 천장에서 연기와 산발적인 화염이 굽이쳐 흘러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또한 롤오버 현상은 플래시오버 현상의 전조이다. 이게 왜 플래시오버의 전조 현상이냐면 보셨을 때 여기서 롤오버가 지금 발생했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천장 쪽에서 얘가 나와요. 아셨죠? 그럼 이 복사열이 아직 타지 않은 가연물들 있죠. 아직 타지 않은 가연물에 얘가 됩니다. 아셨죠? 여기에 복사열이 축적이 되는 거야. 쌓이는 거야. 이렇게 쌓여요. 그러다가 여기에 뭐가 나요? 이제 불이 나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이게 뭐냐. 바닥에 놓여있는 전체 가연물에 불이 붙는 거야. 뭐의 축적에 의해? 복사열의 축적에 의해.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무슨 화재? 전실화재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 극 롤오버에 의해 결국은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플래시오버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 말은. 됐나요? 그래서 플래시오버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현상이다. 중요한 현상이고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그래서 롤오버도 중요하지만 결국 얘가 중요한 거예요. 플래시오버. 시험 문제는 롤오버도 막 단독으로 나온 적은 없어요. 한 번 정도 이제 최근에 한번 뭐가 나왔었냐면 여기 보기로 한번 출제가 됐었어. 롤오버가. 자, 그럼 플래시오버 보겠습니다. 플래시오버 우리. 자, 뭐래요? 지금 폭발적인 척화 현상이래. 순발적인 연소 확대 현상이래. 자, 얘는 펑하고 터지는 폭발은 아니에요. 대신에 폭발적으로, 그죠? 화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옆으로 퍼지는 거죠. 빠르게 퍼지는 거죠. 또 순발적으로 연소 확대. 그러니까 정말 순간적으로 내가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공간에 불이 퍼진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플래시 오버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정의. 화점 주위에서 화재가 서서히 진행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대류와 복사. 너무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오네요. 결국은 천장 제트죠. 그죠? 맞죠? 대류 뜨거운 공기가 위에 모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롤오버가 발생할 거고 이 롤오버에 의해 복사열이 천장 쪽에서 정말 많이 바닥 쪽으로 내려온다고요. 그럼 결국 그 바닥에 놓여있는 가연물 안에
뭐가 많이 쌓였을 때 복사열이 충분히 축적이 된다면 모든 가연물이 순간적으로 불이 붙는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대? 플래시 오버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가연물이 발화점까지 가열돼서 일순간에 걸쳐 동시 발화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플래시 오버라고 얘기합니다. 직접적인 발생 원인은 자기 발화가 일어나고 있는 연소 공간에 발생되는 열의 재방출에 의해 열이 집적되어 온도가 상승하면서 전체 공간을 순식간에 화염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걸 얘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발화가 일어나고 있는 연소 공간, 발생되는 열의 재방출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여기 갔을 때 위쪽에 롤오버에 의해서 그죠? 이미 여기는 열이 발생했고 얘가 이제 다시 여기서 열이 재방출이 되면서 결국 바닥에 놓여있는 가연물 전체가 불이 붙는다라는 거죠. 플래시오버가 발생했을 때 그 가스층에서 그러니까 결국 그 화염에서 나오는 복사 에너지가 요 정도 된대요. 읽어보세요. 요거를 넘는데요. 그죠? 20kW를 메타제곱당.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플래시오버라는 게 발생하면 아까 그래프 상에서 요 지점에서 제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죠? 여기가 성장기고 여기가 뭐였습니까? 우리? 그렇죠. 최성기였죠. 그럼 우리가 발생 시기다라고 하면은 성장기나 또는 성장기의 마지막이자 최성기의 시작점이라고 표현을 해요, 보통. 그러니까 성장기라는 거 왜 성장기라고 표현하냐면 성장기에서 얘가 발생을 해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 가장 정확한 표현이 얘기는 하거든요. 성장기의 끝자락, 마지막, 그리고 최성기의 언제? 시작. 딱 거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플래시오버 발생 시점이라고 얘기를 한다. 성장기의 마지막이자 최성기의 시작점.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를 가장 정확한 시기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가장 정확한 발생 시기다, 이게. 됐나요? 이런 것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너무 좋죠. 그럼 플래시오버가 발생을 할 때 징후가 있대, 징후. 자, 일단 얘가 있어야죠. 그죠? 왜냐면 얘가 있어야 얘가 발생하겠죠. 그죠? 그리고 천장 Z 흐름이 있어야 얘가 발생할 거고. 맞나요? 그리고 얘가 일어나더라. 자유연소와 뭐? 계속적인 열축적.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한연소가 아니고 제한연소라는 건 뭔가 이제 막힌 연소거든요. 근데 여기 천장에 불이 붙었을 때 일반적으로 여기 뭐 막고 있는 구조물이나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전면적으로 나한테 직접적으로 전체가 열한테 나한테 온다라는 거죠. 가연물한테. 그죠? 그래서 자유연소와 그리고 계속적으로 거기 공간 안에서 복사열의 축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 영향을 주는 요인과 대책 방법이 나오는데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점화원입니다. 점화원. 그러니까 점화원이라는 건 우리가 실제로 여기 불이 났을 때 처음에 이 최초 점화원 얘죠. 그럼 점화원의 크기는 클수록 플래시오버는 발생 시간이 빠르대. 여러분들 우리 소방 입장에서 발생 시간이 빠르다 플래시오버가 좋은 게 아니라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안 좋은 거예요. 플래시오버는 최대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늦추는 게 좋은 거예요. 당연히. 당연한 거죠. 그죠? 최대한 뒤로 늦추는 게 좋은 거라고요. 플래시오버는. 근데 지금 발생 시간이 빠르다라는 건 결국은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린 얘를 늦춰야 되는 거고. 자, 일단 점화원의 크기가 그래서 클수록 발생 시간이 어떻대요? 빠르대요. 빠르대요. 이거는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럼 우린 점화원의 크기를 좀 어떠면 돼요? 줄이면 되는 거지. 그지? 방지를 하려면. 그리고 또 이런 게 나와요. 우리가 불이 중앙 바닥에 있느냐. 아셨죠? 또는 이렇게 벽에 있느냐. 또는 여기 모서리 쪽에 있느냐. 자, 근데 얘가 훨씬 더 플래시오버가 빨리 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진 않아, 여러분들. 근데 모서리 쪽이 제일 빠르대. 그 이유는 뭐냐? 한정된 공간일수록 얘가 잘 돼요. 뭐가 잘 돼요? 열 축적이 잘 돼요. 아셨죠? 구석에 붙으면 붙을수록 거기에 열 축적이 잘 된다고요. 그냥 그런 개념으로 보세요. 근데 많이 나오진 않아. 여러분들 많이 나오진 않지만 모서리가 제일 순이에요. 자, 그리고 벽, 그 다음 중앙 바닥 순이다. 중앙 바닥 순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빠르게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내장재. 내장재라는 건 실내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마감재를 얘기하거든요. 이 실내 마감재, 요 마감재, 마감재, 마감재. 요 마감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시면 벽재로보다 천장재가 발생 시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대. 플래시오버에. 결국 제일 중요한 마감재는 얘다라는 거지. 무슨 재료? 천장 재료가 제일 중요하대요. 자, 뭐보다? 벽재료보다. 아셨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왜 여러분들 천장재가 제일 중요하냐면, 아니 불이 났을 때 어차피 열은 무조건 어디로 올라가요? 일단 처음에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요 천장 쪽의 마감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치? 근데 그렇다고 벽이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셨죠? 그렇다고 벽이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천장재가 발생 시각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 전도율이 작을수록 플래시오버는 빠르게 발생한대. 그럼 열 전도율이 작다라는 건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가 열 전도가 작은 애들이 설치가 되어 있대. 예를 들어 마감재가. 마찬가지 여기도. 그럼 열 전도가 작다라는 건 바깥쪽으로 열을 잘 빼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실내에 얘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복사열이 되게 잘 쌓이겠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도율이 작을수록, 여기 전도율이에요. 전도율이 작을수록 전자가 빠졌네요. 열 전도율. 플래시오버가 빠르게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연재료에서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가연재료 순으로 빠르게 발생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가연재료일 때는 이 마감재가 플래시오버가 빨리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서 배우는데 이 불연이라는 게 타지 않는 재료예요. 아셨죠? 준불연은 불연에 준하는 성능이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갔을 때 난연 나오죠. 난연은 잘 타지 않는 성질이고, 됐습니까? 그럼 아예 타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 다음 준불연. 왜냐면 비슷한 거니까. 근데 조금 떨어지는 거죠. 난연은 잘 타지 않는다. 이건 탈 수도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맞습니까? 네, 그래서 난연이 제일 안 좋은 거야. 세 개 중에. 가연은 너무 안 좋고, 가연은 그냥 탈 수 있는 앤데. 그치? 이런 것들을 마감재로 할 일은 없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마감재를 보통은 내가 천장 재료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천장 재료를 우리는 무슨 재료로 해야 되는 거예요? 불연 재료로 해야 되는 거예요. 벽도 마찬가지입니다. 벽도 마찬가지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바닥도 얘기하긴 해요. 근데 바닥은 제일 후순입니다. 아셨죠? 따지면. 후순이에요. 후순이. 뒤에 나와요. 이따가. 자, 그리고 개구율. 개구부의 크기가 클수록 이 개구율이라는 것과 결국 개구부의 크기 똑같은 건데, 이 개구율이 벽면적 대비 개구부 면적의 비율이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여기 한쪽 벽이 10제곱이다. 아셨습니까? 한쪽 벽이 10제곱이래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창문을 이런 애를 설치를 해서 뭐 예를 들어 요게 이제 다 합치니까 5제곱이래요. 5제곱. 창문 면적이. 그럼 요 벽 면적 대비 요 창문 면적은
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개구율은 50%가 되는 거, 50% 또는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구율이라는 걸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그냥 요 5제곱이라고 해가지고 개구부 면적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개구율이나 개구부의 크기가 크면 플래시오버 발생 시기가 어떻게 된대요? 빨라진대요. 왜냐하면 뭐가 공급이 잘 되니까? 산소 공급이 잘 되니까.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 개구부 크기, 개구율의 크기를 크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우린 최대한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낮춰야죠. 그죠? 아래로 다운을 시켜야지. 그지? 아래로 다운을 시켜야지. 그래서 개구율이 한 요 정도일 때 가장 빠르대요. 아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도는 있으면 우리가 이제 플래시오버가 빨리 올 수 있다라는 거고, 한 8분의 1일 때는 요건 이제 개구율로 따지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없기 때문에, 개구부가 많이 없기 때문에 느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런 비율은 한번 읽어보세요. 하셨죠? 그리고 또 이런 개념이 나와요. 나중에 이게 아주 크면, 아주 크다라는 건 창문이 너무 많은 거야. 그 공간 안에. 아셨죠? 이번에는 자, 제가 이렇게 요 정도일 때 가장 빠르다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너무 많대. 개구부가. 또는 개구율이 너무 크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기도 하냐면 얘가 잘 안 된다. 복사열의 축적이 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플래시오버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더라. 어떻게? 느리게. 아셨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알고 계세요.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됐죠?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런 개념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요때 가장 빠르다면서요. 그럼 우리 입장에선 개구율을 또는 개구부 크기를 최대한 줄이는 게 좋은 거야. 근데 최대한 줄이면 내가 예를 들어 8분의 1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사람들이 개구부를 통해서 피난을 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창문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왕관기를 타고 내려갈 때도 창문이 꼭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피난을 할 때 이 창문이라는 걸 통해서 많이 피난을 한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그거를 많이 안 만드는 것 자체가 조금은 아이러니할 수 있죠, 그죠? 근데 하여튼 이제 우리가 그냥 시험 문제로 봤을 때는 이렇다라는 거. 자, 구획실 크기. 대규모보단 소규모에서 빠르게 발생한대요. 왜냐하면 그만큼 뭐가 잘 되니까. 열 축적이 잘 되니까. 그죠? 그리고 규모가 작고 층고가 낮을수록 빠르게 발생한다. 결국은 이게 다 열축척이 그만큼 잘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나와 있다. 기타, 발열량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열량이 높을수록, 열 전도율이 작을수록, 그죠? 열 전도율이 작다라는 건 그 실내에 뭐가 많이 쌓인다? 열이 많이 쌓인다라는 거니까. 그리고 산소 분압이 높을수록, 산소 공급량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산소가 많이 들어올수록 플래시오버는 어떻게 한다? 빨리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대책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래요? 천장이나 벽 등의 내장재를 어떻게 하래요? 불연화를 하래, 불연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죠. 결국 요인을 반대로 하면 대책 방법이 되겠죠. 그죠? 근데 제일 1순위는 여기. 그 다음 2순위, 3순위다. 어떻게 하래요? 불연화하래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두께는 두껍게 하래. 불과 맞닿아 있는 요 내장재의 두께는 최대한 두껍게 하래. 그래야 오래 견디는 거죠. 불에 오래 견디. 그죠? 그리고 열 전도율은 크게 하래. 즉 얘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열 전도율을 크게 해라라는 건 결국은 열 축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개념도 같이 보세요. 자, 그리고 개구율. 개구부의 크기를 작은 크기로 제한한대. 그러니까 작은 크기로 제한한다라는 건 결국 그 안에 산소 공급을 원활히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연소에서 산소는 도움이 되는 조연성 가스다 보니까. 또는 이것도 있다고요. 아주 크게 하면 복사열의 축적이 어려워서 플래시오버가 조금 느려질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적당한 게 2분의 1에서 3분의 1이었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좀 크게 하면 개구율을 우리는 오히려 얘를 좀 낮출 수 있다. 플래시오버의 발생 시간을 낮추는 게 아니고 늦추는 거죠. 그죠? 뒤로. 파라원, 점화원의 크기를 어떻게 한다? 최대한 작게 한대요. 최대한 작게 한다. 파라원의 크기를 제한하고 얘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여기 이름이 뭐예요?
스프링클러요. 그죠? 일반적으로. 왜냐면 자동식 소화 설비 종류가 엄청 많아요. 뭐 물분무 소화 설비도 있을 수 있고, 뭐 CO2 소화 설비도 그죠? 자동식 소화 설비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자동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스프링클러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구획실의 크기를 어떻게 하래요? 넓히래요. 넓히래요, 옆으로. 최대한 넓히고. 층고를 어떻게 하래요? 위로 높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구획실의 크기를 넓히고 층고를 높인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구획실 안쪽에 열축적이 되는 걸 약간 방지를 한다라는 거죠. 자, 플랫쇼버를 내가 뒤로 미루고 싶다. 뒤로 미루고 싶다. 그래, 이거는 소방관이 쓰는 전술인데 예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이 세 개를. 그래서 플랫쇼버를 지원할 수 있는 소방관의 전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그럼 기억번 뭐가 나와요? 처음에 배연지원법이라는 게 나와요. 자, 배연지원법은 뭐냐면 소방관들이 가서 안쪽에 열이 너무 많이 쌓이고 연기가 많이 쌓였다라고 한다면 내가 혹시나 이제 플랫쇼버가 빨리 올 수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한대요? 창문을 깬대요. 창문. 그죠? 또는 이제 개구부를 개방한다라고 하는데 창문 등을 개방하여 배연을 하면서 그죠? 환기를 시키는 거죠. 공간 내부에 너무 많이 쌓여있는 열이나 연기를 어떻게 해요? 빼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좋은 게 뭐냐? 소방관들도 들어가기 쉬워지는 거야. 열이 빠졌고 뭐가 빠졌으니까? 연기가 빠졌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공기차단지원법. 배연법과 반대로 이번에는 개구부를 닫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산소의 공급을 아예 막아주는 거죠. 원천 차단. 근데 이거는 안에 누가 없다라는 걸 확인하고 사람이 없다라는 걸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없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적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호스 연결이 지연됐을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건 여는 거고 얘는 닫는 거고 그죠? 냉각지원법. 분말 소화기 등 이동식 소화기를 분사하여 화재를 완전하게 불가능하나 일시적으로 온도를 낮출 수 있으며 그죠? 그죠? 그리고 플랫쇼버를 지연시키고 관창 호스를 연결하는 시간을 좀 벌 수 있대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우리가 불을 끄지 못한다면 그냥 우리가 이제 가서 그냥 물을 왕창 뿌리는 거야. 순간적으로 온도가 좀 낮아지게. 그러니까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타이틀 정도 체크하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롤오버와 플랫쇼버 비교라는 게 나와 있는데 롤오버와 플랫쇼버를 비교했을 때 복사열은 여기가 조금 약하대. 플랫쇼버에 비해. 여기는 강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롤오버가 안 뜨겁다라는 게 아니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자, 그리고 화염 부분이 주변 공간으로 확대가 되고 얘는 전체 공간으로 확대가 되죠. 롤오버는 얘가 불이 나는 거고 상층부가 그죠? 얘는 모든 가연물이 동시 발화한대. 그치? 모든 가연물이 동시 발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좀 읽어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맞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백드래프트. 백드래프트. 자, 얘는 폭발이에요. 자, 정의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연소에 필요한 산소가 부족하여 훈소 상태, 훈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산소가 갑자기 다량 공급됐을 때 순간적으로 발화하는 현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폐쇄된 내화구조 건축물 내에서 화재가 진행됐을 때 산소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서서히 훈소가 되는데 이때 불완전 연소된 가연성 가스와 얘가 일산화탄소를 얘기합니다. 열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산소가 공급이 됐을 때 폭발적인 발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백드래프트.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 하나 가정을 할 게 뭐냐면 이 백드래프트는 목조 건물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통 밀폐된 무슨 건물? 내화 건물 쪽에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보통 성장기 때보다는 성장기 때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감쇄기 때 아셨죠? 그러니까 감쇄기라는 게 불이 꺼지는 단계잖아요. 어떻게 보면 최성기를 지나서 그죠? 그러니까 내가 최성기를 지났는데 최성기가 내가 환기지배형이라 그랬죠? 그 환기지배가 감쇄기 때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
그러니까 계속 그 공간 안에 뭐가 모자라요? 산소가 모자란 거죠. 그래서 탈 건 다 탔거든요. 근데 아직 잔불이 남아있는 거예요. 잔불. 근데 그 잔불이 남아있는데 그 잔불이 타는 형태가 무슨 상태로? 훈소 상태로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훈소는 낮은 산소 분압 상태에서 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럼 이 안에 얘가 없는 거야. 얘.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감쇄기가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산소가 없고 여기 안에 잔불이 남아있는 거야. 잔불. 그러니까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불이 약간 숨어 안쪽에서 타는 거죠. 안쪽에서. 불꽃을 내진 않아요, 여러분들. 안쪽에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를 자결만 한다라고 해가지고 무슨 연소? 훈소 연소라고 해서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훈소는 이제 감쇄기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감쇄기 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훈소 상태에 있는 가연물이 있을 때 특징이 뭐냐면 일단 열은 계속 발생해요. 훈소가 안 뜨거운 게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들. 뜨거워요. 열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밀폐되어 있는 건물 안에 산소는 없는데 열은 계속 나오고 그리고 산소가 없다 보니까 얘가 되죠. 무슨 연소요? 불완전 연소. 그럼 이 불완전 연소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게 나와요. 뭐요? 일산화탄소. 그러면 일산화탄소는 우리가 보통 얘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 안에 일산화탄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득 차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열도 계속 쌓여 있어요. 그럼 이제 소방관이 이제 감쇄기니까 잔불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잔불. 남아있는 불이 없는지. 꺼졌지만 지금 숨어있는 불들이 혹시나 있진 않은지. 그래서 내가 여기가 이제 밀폐되어 있는 실내지만 당연히 여기 출입문은 있을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럼 소방관이 가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혹시나 이 안에 남아있는 불이 없는지.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걸 열어요. 맞죠? 여러분들 출입문을 이렇게 열어요.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가요? 산소가 급격하게 들어갑니다. 산소가. 그러니까 얘가 필요로 하는 이 산소가 급격하게 유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있던 열과 가연물이 있는데 자 산소가 확 하고 들어왔어요. 그럼 순간적으로 얘가 아싸 하면서 펑 터져요. 나한테 필요한 산소가 들어왔네? 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피해를 입는 거야 결국? 소방관. 그래서 플래시오버도 잘 나오지만 최근에 백드리프트가 더 잘 나왔어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 백드리프트를 꼭 알고 계셔야 돼. 꼭이야 여러분들. 그리고 보통 감쇄기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자 폭발에는 블레비아 같은 물리적 폭발이 있지만 또는 이런 게 있다 그랬죠. 연소 폭발 같은 화학적 폭발로 구분할 수 있다. 자 근데 백드리프트는 무조건 얘예요. 무슨 폭발? 화학적 폭발이에요. 연소 폭발과 같이 백드리프트에서도 가연물, 산소, 열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백드리프트가 일어나는 연소 폭발 과정에서 공기와 혼합된 얘는 가연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제가 이게 앞에서 12574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연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얘가. 그리고 성장기 또는 어디에서? 감쇄기 쪽에서 주로 발생한다. 그죠? 근데 보통 감쇄기. 그러니까 성장기에서도 훈소, 처음에 이제 온도가 좀 모자라고 또 뭐가 좀 모자라면 우리가 또 이제 산소, 그죠? 산소가 좀 모자라면 훈소가 성장기 때도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감쇄기에서 주로 발생하더라. 자, 발생 징후. 연기가 균열된 틈이라 건물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한대. 그래서 요거를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최근에 이걸로 많이 나왔거든, 징후로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실이 있으면 여기 출입문이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럼 이 안쪽에 훈소가 진행이 되고 있다, 실내에. 그럼 얘 입장에서는 계속 뭐를 필요로 해요? 산소를 계속 필요로 하겠죠.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들. 훈소가 발연량이 많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연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연기가 결국은 바깥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안쪽을 채우고 있다가. 근데 이게 나오다가도 계속 얘가 뭐를 필요로 한다고요?
산소를 필요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공기를 안쪽으로 계속 가지고 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틈새로. 그러니까 얘가 나오다가도 다시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연기는 어디로 들어간다?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 또는 공기가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요. 실내 쪽으로 훈소가 일어나고 있는 공간으로. 그래서 요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아셨죠? 자, 그리고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야, 여기에 불이 활활 타나? 타지 않나? 이 화염이 눈으로 보이진 않아요. 근데 내가 뭐를 만져보면, 얘를 만져보면, 창문이나 문을 만져보면 이게 좀 어떻대요? 뜨거워요. 창문이나 문이 좀 뜨거워요. 아셨죠? 왜냐면 훈소는 숨어있는 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리창 안쪽으로 이런 타르 성분의 물질이 흘러내려요. 끈적끈적한 물질이. 아셨죠? 끈적끈적한 물질이. 그리고 창문을 통해 봤을 때 건물 내에서 뭐가 소용돌이친데요? 연기가 미친 듯이 소용돌이쳐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기나 또는 열 이런 흐름이 이제 안쪽에 빠르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소용돌이처럼. 됐습니까? 자, 그리고 압력차로 인해서 공기가 내부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특이한 소리가 들린다. 휘파람 소리가 들린다. 휘파람 소리. 결국 공기가 안쪽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뜨거운 공기 위로 가고 아래쪽으로 제가 신선한 공기가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우리 굴뚝 효과에서 비슷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바깥쪽 공기가 계속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훈소가 진행되고 있고 높은 열이 안쪽에 집적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계속 얘는 나오고 있어야죠. 당연히 일산화탄소는. 맞습니까? 왜냐하면 훈소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일산화탄소는 기본으로 깔리는 거죠. 자, 그래서 네 번째 가보면 이제 뭐가 나와요? 이제 백드래프트 지연법, 소방관 전술 방법이 나오죠? 마찬가지. 이것도 시험지 잘 나와요. 특히 이거.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자, 절대 백드래프트는 얘를 열면 안 돼요. 출입문은 절대 열면, 왜냐하면 출입문을 연다라는 것 자체가 출입문 쪽으로 나한테 일시적으로 뭐가 올 수 있다? 폭발이 올 수 있다라는 거니까 절대 출입문은 개방 금지야. 아셨죠?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출입문은 절대 개방 금지예요. 출입문은. 왜냐하면 출입문을 열면 거기서 펑. 그래서 우리는 뭐를 여냐면 얘를 열어요. 지붕, 채광창을 개방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환기시키는 건 백드래프트의 위험으로부터 뭐를? 소방관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래요. 지붕을 여는 거야, 지붕. 우리는 항상. 또는 상부 계구부를 열어요. 상부 계구부.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폭발력이 위로 날아가게. 출입문이 아니고. 자, 그리고 급냉법. 이거는 내가 소방관들한테 진짜 완벽한 갑옷까지는 아니어도 단단한 옷을 입히고 혹시 폭발이 오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게 막을 수 있게.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뭐를 뿌리냐면 물을 미친 듯이 뿌리는 거야. 그냥 열자마자. 그래서 폭발력이 나오는 걸 물의 힘으로 밀어 넣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써요. 이런 것들을. 아셨죠? 자, 배연법만큼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그래서 집중 방수를 하면요, 또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좀 떨어뜨릴 수 있대. 읽어보세요. 자, 측면 공격법. 이거는 출입문이 개방되자마자 정면에 서 있으면 펑 나한테 오니까 측면에 서서 옆에서 뿌리는 거예요. 옆에서. 아셨죠? 이런 것도 있다.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건 요거 배연법. 자, 백드래프트와 플래시오버의 차이점. 백드래프트보다 플래시오버가 발생 빈도가 높죠. 대부분 화재에서 초기나 성장기를 거쳤을 때 그걸 그때 막지 못하면 여기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플래시오버가 발생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플래시오버가. 자, 백드래프트는 폭발입니다. 무조건 펑. 플래시오버는 근데 폭발이 아니에요. 아셨죠? 플래시오버는 폭발이 아니다. 백드래프트의 악화 원인은 공기다. 플래시오버의 악화 원인은 복사열이죠. 백드래프트는 성장기 또는 감쇄기에서 연기가 제한돼 있을 때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가 떨어졌을 때? 산소 공급이 좀 떨어졌을 때. 이 기간에 많은 일산화탄소와 불완전 연소에 의한 연기가 축적이 되며 플래시오버는 성장기의 마지막이자 최성기 시작에서 발생한다. 시기가 조금 다를 거죠, 지금. 그죠? 시기 자체도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비교하는 것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여기 밑에 가보면 제가 이거 비교 넣어놨죠. 백드래프트가 뭐고 플래시오버가 뭔지. 불완전 연소다, 뭐 자유연소다. 부족하다, 원활하다. 성장기나 감쇄기, 근데 보통 감쇄기 쪽. 여기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장기도 뭐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뒤에 표현이 맞다 그랬고. 얘는 폭발이지만 얘는 폭발은 아니에요. 아셨죠? 플래시오버는 폭발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연소 확대 요인은 얘는 산소가 급격하게 유입됐을 때고 얘는 뭐가 축적됐을 때? 복사열이 축적됐을 때를 얘기한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상현상은 이 네 가지를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어차피. 근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어차피 플래시오버와 백드래프트일 수밖에 없어요. 아셨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는 백드래프트가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목조 건축물 및 내화 건축물 화재 성상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여기 갔을 때 이제 목조 건물과 우리가 내화 건축물에 혹시나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어떠한 진행을 가지고 이제 가냐. 근데 내화 건물은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내화 건물 방금 했잖아, 우리. 그러니까 이 내화 건물 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했던 거 초기로부터 성장기, 최성기, 감쇄기 똑같이 가는데 목조는 조금 이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목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저 이상현상 정리했고 이 건축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목조랑 내화요.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